네, 영어 교과서 속 한자 용어 이야기 두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팔품사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입니다. 영어에 있어서 동사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쵸. 예, 예. 움직이는. 그렇죠. 예. 때로는 동사만 있어도 뭐 말은 될 수가 있겠죠. 네. 명령문이라던가. 뭐 스탠드업. 예, 급할 때는 동사만 있어도 말이 될 정도로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는 나온 것처럼 동작이나 상태를 드러내는 품사입니다. 동자는 아마 아실 거예요. 무거울 중자, 아까 봤었죠. 무거울 중자에 힘력자가 합쳐져서 움직일 동자. 어떤 단어들이 있을까요? 동자가 들어가는 거. 자동차. 예, 맞습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차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동력, 뭐 이런 말도 있고, 그 어떤 움직이는 힘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 그래서 이 동사에는 이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동사가 있어요. 첫 번째 자동사, 그 다음엔 타동사 이렇게 있습니다. 자동사는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Bird sings. 그렇죠. 새가 한 마리죠. 새 한 마리가 노래를 부른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sing이 바로 자동사. 이거는 보면 하나만 있죠. 네. 뒤에 뭐가 붙지 않아도 말이 완벽하게 되죠. 새가 노래한다. 그래서 스스로 자립 가능하기 때문에 뒤에 어떤 대상이 되는 목적어가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어떤 동사들은 뒤에 뭔가 필요한 동사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he got the prize 라고 했을 때 그가 상 받는 그 상을 받았다가 되겠죠. 혹은 다른 걸로 뭐 she plays piano 이런 말도 있겠죠. 만약에 she plays라고만 했을 때는 불완전하죠. 네. 뭔가를 플레이한다. 뭔가를이 필요한데 거기에 피아노 혹은 뭐 테니스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플레이라던가 뭐 get이라던가 요 경우에 계시겠죠. 그럴 때는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he와 the prize라고 하는 두 개의 대상이 있죠. 네. 그래서 이 the prize를 필요로 하는 이런 동사를 타동사. 그러니까 이해해 보면 다른 무엇인가가 필요한 동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와 관련해서 또 중요한 동사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와 뭐일까요? 지각 동사와 사역 동사. 그렇죠. 네. 우리 영어 문법 시간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귀에 피가 나도록. 네. 예, 많이 들었던. 예. 근데 지각 동사를 그냥 한글로 지각 동사 하면 어떤 학생들은 학교 지각하는 그 지각이야. 예. 그렇게 해석될 수 예, 있겠네요. 예. 한글로 봤을 때는 충분히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한자를 이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각한다고, 지각 동사의 지각은 인지한다. 그리고 각은 깨닫는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인지하거나 인식하는 동사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각, 특히 뭐 인식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말로 어떤 동사들이 있을까요? 보다, 듣다. 그렇죠. 예. 뭐 그런 느끼다 이런 네. 거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은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까 보다도 있다 그랬죠. 우리가 네. 상당히 중요하죠. 보는 것이. 그래서 I saw는 이제 see의 과거형이죠. I saw you enter the room. 그래서 나는 네가 그 방에 enter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했다? 보았다. 네. 그래서 보면 여기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죠. 내가 본 것이라고 하는 사건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 사람이 아니 상대방이 네. 그 방에 들어가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주체가 되는 거는 내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되는데 본다라는 거는 결국 지각. 예.
인식한다라는 거, 인지 혹은 인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특별하게 취급하는 게 뭐냐면 여기 보면 요 you enter the room 같은 경우 여기 보면 enter가 그냥 본 동사인데 그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네. 뭐 to라던가 보통 이제 동사가 두 개 나오면 뭔가 어떤 장치들을 하거든요. 뭐 ing를 붙인다던가 to 부정사로 쓴다던가. 근데 여기는 그냥 생자로 동사 원형이 나왔죠. 네. 그게 지각동사는 좀 특별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사기는 목적어에 해당하는 동사 부분에 원형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많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동사 원형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지각동사 다음에 나오는 동사. 그렇죠? 근데 또 하나, 이 사역동사. 에서도 여기 동사가 있으면 뒤에 원형이 나오죠. 이제 사역동사도 특별하게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동사라고 할 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뭔가 일을 시키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기독교나 천주교 같은 데서 뭐 그 교회 안에서 일하는 분을 사역자라고 하죠. 그쵸. 예, 그래서 일을 뭐 시키는 자 혹은 시킴을 받는 자, 그것을 이제 사역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시킬 사자예요. 시킬 사자고 역은 어떤 역할이나 뭐 그런 것, 일이라고 볼 수 있죠. 일을 시킨다. 예, 그래서 보면 이 make가 왜 그러면 시킨다는 것일까? 원래 make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죠? 뭐 만든다 이런 그렇죠. 뜻이죠. 원래는 네. 만든다는 건데, 이게 왜 시킨다라는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어떤 내가 만드는 거는 만드는 거지만 다른 사람이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보면 내가 시키는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예, 그 사람이 만들게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그래서 make가 사역동사 혹은 시키는 동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역동사에도 뒤에 나오는 동사가 원형이 원형 된다. 동사. 예, 네. 한번 읽어볼까요? She makes me cry. 그렇죠. 그녀가 나로 하여금 울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말로 하면 조금 어색할 수도 네. 있죠.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녀 때문에 내가 울었다. 네. 그렇죠. 그녀가 우리말로 나를 할 때. 울린다. 그렇죠. 이게 혹은 예, 현재니까. 네. 울린다 혹은 울게 만든다. 네. 이런 거죠. 예, 그래서 나를 울게 만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녀가 나를 울게 시켰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게 생각해 보면 그래서 사역동사가 되는 겁니다. 메이크가 이해되시죠? 네. 예. 그녀가 나를 울게 시켰다. 약간 우리말로는 어색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키니까 사역동사다. 예. 동사는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사. 부사하면 사과를 떠오르시는데, 홍옥을 좋아합니다. 예, 그래서 사과에서도 부사가 있지만 여기서는 네. 이제 문법에서의 품사에서의 부사죠. 그래서 adverb. 그래서 verb가 동사였죠. 네. 동사에 뭔가 첨가된 것입니다. add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동사를 꾸며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용어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보면 동사나 형용사 또는 동사만 꾸미는 게 아니라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도 이제 꾸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the horse ran fast. 그냥 the horse ran까지만 써도 문장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fast를 붙여서 달리는 것을 꾸며주고 있는데 빨리 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빨리 달렸다. 그렇죠. 달렸다. 예, 그렇죠. 그 다음에 the horse ran very fast라고 해서 이때의 very는 부사인데 이 fast를 이 very가 부사인데도 또 부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네. 매우 빨리 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부사는 자기 친구인 부사도 꾸며줄 수 있구나.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부사의 부자가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예문을 가져왔어요. 제 머릿속에 나오는. 그건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야. 우리 이런 말 쓰죠.
네, 부수적인. 맞습니다. 예, 부수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부차적이라고 할 수도 있었고. 그럼 부차적이라고 할 때 어떤 의미일까요?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좀 부가적으로. 그렇죠. 네,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부차적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니고 그 다음이라는 거죠. 네, 그 나중에 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어떤 한 팀의 주장이 있죠. 네, 주장이 있는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을 부주장.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죠. 예, 그게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사와 부사의 관계에서 봤을 때는 뭐가 더 주체 혹은 주장일까요? 동사요. 그렇죠. 그럼 부주장은 부사. 부사 이런 식으로 예, 한 단계 더 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부사는 없애도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봤던 것처럼 이게 다 빼도 상관이 없죠. The horse ran만 있어도 되고 여기서도 she smiles만 있어도 돼요. 그렇죠. 부차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차적이기 때문에 부자를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이것도 제가 여기 더해서 이제 형제 단어들을 가지고 왔어요. 아시겠어요? 여기 폭, 부 이렇게 되는데 잘 모르겠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예를 가져왔어요. 한, 폭의 그림. 그렇죠. 한 폭의 그림. 이 폭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그림할 때 폭은? 어떤 단위인가요? 그렇죠. 뭐 한 장, 네, 뭐 이렇죠. 한 폭. 근데 이 폭자를 보면 여기 보면 왼쪽이 뭐가 있어요? 수건 건자라고 하거든요. 그 수건이 우리가 한 장이잖아요. 그 수건이 쫙 이어진 수건을 못 봤죠. 그렇죠. 네, 우리가 빨래도 하고 그때 쓰고 그때 이제 빨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한 폭이에요. 그래서 폭이고 우리가 실제로 뭐몇뭐 뭐야 손으로 뭐 한 폭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길이 단위로도 우리가 폭이라고 하는 것을 쓰고 있죠. 그래서 수건 건자가 들어온다. 그 다음에 웃으면 복이 와요. 그렇죠. 복이 와요. 잘 아시네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 제사 지낼 시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복자. 이 복자는 주로 어디에 많이 보이죠? 이 짜장면집 가면 예, 복자가 많이 보여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때로는 그 복자가 거꾸로 있는 이렇게 왜 그런지 아세요? 거꾸로 있는지 아니요. 복이 내려와라. 아, 예. 그런 뜻이군요. 그리고 우리 또 밥 공기에 보면 우리 그 밥집에 밥 먹으러 가면 공기에도 이 복자가 그려진 그 밥을 먹는 게 우리가 복을 받는 거다. 그게 이제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보면 아까는 몰랐는데 알 수 있겠죠. 그 앞에 요거는 폭이라 그랬죠. 네. 영어 내용을 볼게요. measure of clothes. 발음 괜찮나요? 네, 괜찮습니다. width라고 해야 되나요? 네, width. 그렇죠. width. 해석해보면 옷의 어떤 그 넓이라고 해야 되나? 그죠? 네. 폭의 어떤 특정 단위라고 하는 것이죠. 네. 설명이 되게 잘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복 같은 경우는 해피가 나오겠네요. 그쵸? 해피니스, 예, 행복할 때 그 복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영어랑 같이 보면 훨씬 또렷해지죠. 그렇네요, 진짜. 그렇죠. 그리고 prosperity도 그래서 나와요. 예, 번영한다라고 하는 뜻. 그래서 아까 보면 중국집에 복이라고 하는 건 그 가게가 번영한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네. 프로스페리티도 상당히 어려운 단어인데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단어들도 우리가 익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한자를 통해서 영어도 익힐 수 있다. 진짜 일석이조인데요? 예, 제가 많이 강조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이제 영어 한자를 입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주인공인 부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 보면 여기 딱 떠오르는 게, 딱 나오는 게 뭐죠? aid. 그리고 어시스턴트. 먼저 어시스턴트부터 볼까요? 어시스턴트? 뭘까요? 돕는? 그렇죠. 도움을 주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우리 축구할 때 이제 골을 넣긴 하지만 그 골을 넣는데 도움을 주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어시스트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최근에 뭐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는 이제 골 몇 개인데 어시스트도 몇 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골을 다른 선수가 예를 들면 케인 같은 선수가 골을 넣었는데 도움을 줬다. 그러면 어시스트 그걸 어시스트라고 하죠. 네. 그것처럼 이제 보조, 도움을 준다라고 할 때 이게 부자입니다. 참고로 케인은 다른 팀으로 갔죠. 그렇죠. 예, 예전 얘기입니다. 예,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동사는 to aid라는 동사가 나와요. aid가 뭘까요? 돕다라는 그렇죠. 뜻이죠. 돕는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의료 연구 중에 그 예를 들면 First aid. 그렇죠. 예, 구급으로 예를 들면 이제 치료할 때 첫 번째 도움을 주는 키트 같은 경우는 뭐 first aid 키트 이렇게 하죠. 도움을 준다. 또 미국 같은 경우는 학생들의 어떤 음. 자학 혜택에 대해서 financial aid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결국 이 부사라고 하는 거는 동사나 형용사나 그런 것에 도움을 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가 쓰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도움을 주니까 부사가 됐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전치사. 예, 요거야말로 제가 봤을 때는 한자를 알아야 되는 그런 용어예요. 정의를 보면 명사나 대명사 앞에 붙어서 그 명사 대명사와 다른 말과의 연결을 맺고 그 관계를 표시하는 품사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딱 들어오지는 않죠. 예, 네. 원래 설명이라는 게 그런 건데. 그래서 예를 봐야 됩니다. 네. 그러면 a letter랑 the mother가 있어요. 네. 이거는 편지죠. 그쵸? 편지랑 어머니예요. 근데 그래서 어쨌단 말이냐라는 그쵸. 거죠. 이 편지랑 엄마가 어쨌단 말이냐라는 궁금해지죠. 이게 제가 의문 부호를 넣은 것처럼. 그래서 이 편지와 어머니의 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놔뒀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게 만약에 여기다가 from을 넣을게요. 그러면 a letter from the mother. 예, 저는 영국 발음입니다. 오, 되게 좋으신데요. 네. 예, 트를 그냥 트로 발음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 받은 편지가 편지. 되겠죠. 이름 훨씬 더 이해가 되죠. 레터와 어머니와의 관계를 알 수 있어요. 어머니가 보내셨구나 라는 이 편지를 그 레터와 관계를 알겠죠. 네. 그렇죠. 또 다른 예로 여기다가 for를 집어넣었어요. A letter for the mother. 그러면 어머니를 위한 편지죠. 그렇다는 얘기는 누가 썼을까요? 내가 아니면 내가 자녀가. 네. 그렇죠. 내가 썼다라는 이 어머니가 쓴 건 아니죠. 그쵸. 근데 이 위에는 A letter from the mother는 누가 쓴 걸까요? 어머니가. 그렇죠. 그렇게 이 편지를 쓴 주체를 알아맞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을 때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하구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전치사를 좀 소홀히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쵸. 전치사에 예. 따라서 이게 누가 주체인지 그쵸. 부체인지가 예, 달라요. 관계를 네.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치사를 쓰는구나. 그리고 전치사 자체의 용어를 또 바라보면 프리포지션이죠. 네. 예, 그 보면 프리가 뭘까요? 앞에. 그쵸. 뜻이죠. 앞이라는 거고 포지션. 어떤 위치. 그렇죠. 위치나 자리라는 뜻이죠. 네. 그럼 합치면 앞에 있는 위치 혹은 앞에다가 두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바로 그래서 앞 전자에다가 둘 치자를 쓴 거예요. 위치할 때 이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명사가 있죠. 네. the mother라고 하는 명사에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앞부분. 그렇죠. 앞에 위치해 있죠. 네. 요 for 같은 경우도 요 명사의 앞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네. 전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프리포지션을 나름 잘 번역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자체가 전치니까. 네, 전치사. 그러면 반대로 후치사도 있겠죠. 네. 예, 그것도 생각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에서는 주로 전치사를 쓰고 후치사는 없죠. 또 어떤 다른 언어에는 후치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명사 뒤에 나오겠죠. 그러면 후치사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7번째, 예,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예. 접자는 예전에 수학 때 어떤 용어가 있었죠? 접점. 그렇죠. 원과 네. 선의 접점할 때 만난다라고, 접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어와 구와 절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봤었죠. 얘네들을 연결시키는 품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속사에는 크게 두 가지, 등위 접속사와 종속 접속사가 있습니다. 아까 등위 접속사는 뭐가 있었죠? And, 예, but. but, or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she asked to me to 한번 읽고 가주실까요? She asked me to 예, help 예, and 예. I accepted gladly. 예, 해석해 보면 네. 그녀가 음, 나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음, 그리고 나는 기꺼이 그렇죠.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래서 요청을 했다는 거죠. 네.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나는 그리고 나는 뭐 기쁘게 그거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and 그래서 아까 기차에 제가 비유를 드린 것처럼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등하게 연결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네. 비해서 이 종속 같은 경우는 주체가 있고 그거에 딸린 이제 종속된 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상 두 번째 것만 보면요. Though he is over 90 보면 그가 90살, 90살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90살이면 상당히 나이가 그러네요. 되게 그렇죠. 정정하신가 봐요. 그래서 나이가 네. 많으신데 근데 he is still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in good health 뭔가 좋은 건강을 유지하고 계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면 이 문장은 이게 주절입니다. 네. 그래서 요즘 he is still in good health라고만 말해도 되는데 이것을 조금 더 풍부하게 표현해주기 위해서 종속절인 though he is over 90라고 하는 것을 추가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얘만 있어도 되는데 종속절을 추가해 준 것이다. 그래서 과거 중세사회에 주인과 노예 관계가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주절과 종속이 어떤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though나 if 그리고 이제 because, 뭐 whether, when, while 이런 것들이 이제 종속되는 절을 담당하는 접속사다.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프리포지션에 대해서 봤던 것처럼 컨정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컨정션은 컨과 정트가 만나는 단어, 그 합쳐져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컨은 한자로 치면 같을 동자랑 같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면 함께라는 뜻. 영어로 이제 together라는 말이 있죠. 네. 컨은 뭔가 함께.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컨이 함께라고 하는 거? 컨택트는 접촉이죠. 그거는 아니고. 컨텍스트. 그런 말 있죠. 네. 텍스트가 있는데 컨텍스트는 다 합쳐져 있다는 것이죠. 전체 문맥을 얘기할 때. 그렇죠? 거기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것처럼 네. 이 콘이라고 하는 이걸 접두사라고 하는데 접두사에는 그런 뜻. 접두사는 또 설명드리자면 머리 두자가 들어가서 이 단어가 이렇게 있죠. 단어가 있는데 이 콘이 이 어근에 지금 앞에 있죠. 머리 부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접두사라고 하고 얘는 어근이라고 뿌리 근자 말의 뿌리라고 해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 얘가 머리에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정트 같은 경우는 to join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만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외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우리 생활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뭐냐면 정션이란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죠. 예. 그래서 아마 미국에서는 많이 쓸 거예요. 정션. 그렇죠? 네. 그것을 해석하면 분기점. 그렇죠. 예. 교차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요 길과 요 길이 만나고 있죠. 네. 접하고 있죠. 그래서 정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사진을 가져왔는데 용인이긴 한데 여긴 동쪽에 있는 용인인가 봐요. 그렇죠? 동용인
JCT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네. 정션에 JCT만 약어로 표시되어 있네요. 그렇죠. 빼가지고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만약에 내비게이션 같은 거 볼 때 JCT가 나왔다. 보통 이제 분기점이라고도 나오겠지만 이제 미국 갔을 때 JCT가 나왔다 하면 정션이구나, 분기점이구나. 그럼 여기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여기가 뭔가 조인하는 부분이죠. 길과 길이. 네. 그래서 정션이라고 쓴 겁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네요. 또 풍부한 정보네요. 알쓸신잡이라고. 예, 알면 쓸모 있는이죠. 예, 그래서 보면 네. 그렇게 정션. 그래서 컨정션은 접속사인데 얘가 이제 접속하는 거고 이 문장과 이 문장이 접속하는 거죠. if와 though, and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접속사가 컨정션이 된다.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으로 감탄사예요. 팔품사에서. 감탄은 뭘까요? 뭔가 놀라는다든지 뭐 그쵸. 어떤 느낌을 나타내는. 그렇죠. 이 네. 감자부터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고 여기도 나와 있나요? 그래서 여기 모두 함자예요. 발음에 해당하고 이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함에서 감으로 바뀐 겁니다. 함에서. 그래서 어떤 편지? 감사?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상당히 많이 쓰죠. 네. 예, 고맙습니다라고도 할 수 네. 있지만 이제 감사에 편지할 때 요 감자, 느낄 감자예요. feeling이란 뜻이죠. 네. 그래서 이 문장 안에서 자 보시면 Oh, how lucky we are. 예, 우리가 만약에 라스베이거스나 정선의 카지노에 갔다고 쳐봅시다. 근데 처음에는 다 잘 된다고 해요. 돈을 딴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렇지는 아니,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약간 제가 들은 네, 그쵸. 사람들, 초보자의 어떤 예, 그 근데 럭이죠. 뒤로 가면 갈수록 이게 점점 돈을 잃고 그래서 막 빚까지 지고 이제 그런 사태로 가면 안 되겠지만 근데 처음에는 이제 how lucky가 되는 거예요. 근데 o가 들어가죠. 네. 기분이 되게 좋은 거예요. 와, how lucky we are. 우리가 얼마나 지금 행운이냐. 운이 참 좋다. 이런 거죠.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계속 도박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Alas, all is los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도박은 중독이라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런 거죠. 모든 것이 이제 로스트 된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 보면 오랑 알라스가 바로 지금 제가 감탄을 했죠. 예, 감탄사다. 그래서 아까 컨정션 본 것처럼 이 감탄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원래 단어가 있는데 인터젝션이에요. 인터는 뭐예요? 어디 사이라는 거죠. 네. 어디 사이. 그리고 젝트는 인터체인지. 예,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인터체인지 어디 사이라는 그런 의미죠. 인터젝션 같은 경우는 뭐냐면 끼워 넣는다는 거예요. 젝트라고 하는 어근이. 그래서 어느 사이에 끼워 넣는다. 불쑥 끼워 넣는다인데 젝트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인젝션. 음, 프로젝트. 예, 우선 인젝션을 보면 끼워 넣는데 어디다가 끼워 넣는 거죠? 안으로. 그죠. 안으로. 그래서 주입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 그리고 아까 얘기한 프로젝션 같은 경우는 앞으로란 뜻이에요. 프로가. 그래서 앞으로 뭔가 확 이때는 끼워 넣는다는 것보다는 뭔가 밀어 넣는다. 그래서 프로젝트라고 하는 게 뭔가 없었던 것을 새로 뭔가 하는 그런 느낌이 나죠. 앞으로 뭔가 화살 같은 거 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네. 예. 그래서 인터젝션은 어느 A랑 B가 있을 때 그 사이에 넣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감탄사를 어떤 문장이 있을 때 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넣는다라고 느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나 알라스가 요 앞에도 어떤 문장이 있겠죠. 그쵸. 문장과 문장 사이에 불쑥 끼워 넣는 것을 이제 감탄사라고 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탄 같은 경우도 제가 형제 글자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예. 근데 원래 이제 이 탄의 왼쪽 부분이 중요한데 어떤 것 같아요? 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위에 사람이고요. 밑에는 이게 불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 되게 잘하시네요.
갑골에 뭔가 갑골에 상당한 그런 희한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에 타고 있는 모양이에요. 좀 끔찍하네요. 무섭죠. 네. 예. 그래서 옛날에는 그 과거에는 뭐 이런 사건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중국 북방에 흉노라고 있었어요. 네. 근데 들어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오랑캐 중에 하나. 근데 그 오랑캐 중에 이제 흉노가 엄청 그 군사력이 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을만 되면 흉노족들이 막 내려와서 약탈하고. 그러니까 때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오랑캐 세력에 의해서 중원의 나라들이 망한 적도 많이 있어요. 그 정도로 예,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이제 내려와서 싸우다가 그 흉노정이 누구를 잡았어요. 잡아서 근데 그 사람이 또 다시 가면 공격해 올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제 죽여야 되겠죠. 그 당시 상황에서는. 그래서 불에 태워서 죽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그래서 이 한이 원래의 그거는 우리 무례한이라는 말 들어봤나요? 네. 무례한 영화 제목에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뭔가 막 함부로 막 공격하고 막 예의 범절도 없는 그런 사람을 무례한이라고 하는데 그 단어의 어감이 이 한의 가장 이 오른쪽 부분에 가장 비슷하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해 오는 흉노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나쁜 존재겠죠. 네. 근데 이 첫 번째 보면 왼쪽에 물숫자가 들어가 있죠. 네. 물숫자가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요 한자에서는 요 오른쪽 부분이 의미보다는 이제 발음 부분만 담당한다. 라고 하면 되고, 발음이 한,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한.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런 감, 사, 이런 단어들이 다 무슨 자죠? 형성인가요? 아니요. 우선 한자죠. 아, 네네. 네, 한자. 한자. 네. 예, 바로 이 한자 할 때 이 한자예요. 네. 그래서 중국에 이제 춘추 전국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통일을 했죠. 네. 근데 진나라가 오래가지 못하고 몇 년 하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한나라가 생겨요. 근데 한나라는 상당히 몇백 년 지속을 하는데 그래서 유럽으로 치면 로마 제국 아시죠? 네. 네, 로마 제국이 어떻게 보면 지중해를 다 석권을 했잖아요. 지배를 했는데 유럽에서의 로마가 바로 중국에서의 한나라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라틴어가 공용 어가 된 것처럼 이 한중일 포함한 대만 포함한 여기서는 한자가 어떤 공용 문자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자, 한문 할 때 이 부분이 있고. 그쵸. 홍쌤의 전공이기도 하죠. 예, 저도 예 전공이 예, 한자, 한문이죠. 예, 그 다음에 이 오른쪽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영어부터 볼게요. 보면 다이너스티 그죠? 한나라에서 어떤 그 제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원래는 근데 강 이름이었대요. 한수라고 하는 강이거든요. 그래서 강이 그게 원래 오리지널이겠죠. 한이라고 하는 강 이름. 근데 거기서 나라 이름으로 바뀐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차이니즈, 이게 중국어인데 이제 한자 한문이 되는 거죠. 근데 한강하고는 다른 거죠, 한자가. 한자가 같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군요. 한강. 예. 왜서 그러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평양 쪽으로 해가지고, 한반도의 위쪽 부분, 네. 거기를,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한나라가 한사군이라고 그래서, 총독이 다스리는 그 식민지죠. 예, 식민지로 이제 다스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이제 서울권까지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한강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아까 감탄사라고 할 때 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감탄 이렇게 돼 있죠. 네. 그 보면 여기 투사이라고 돼 있어요. 네. 뭘까요? 탄식하는 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탄식. 탄식할 때 바로 또 이 탄이에요. 그리고 감탄, 그 다음에 한탄, 그리고 또 탄식. 발음이 여기는 한이었는데 뭘로 바뀌었다? 탄. 탄으로 바뀌었다. 네. 근데 실제로 지금 이 사람이 불에 타고 있죠.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탄이 더 맞는 발음인가? 약간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또 발음이 또 바뀌어요. 어려울 난자. 영어로 치면 difficult. 예, 보지 마시고 아니, 안 보고, 예, 네네. 농담입니다. 그렇죠. difficult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예, troublesome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곤란, 곤란하다. 그렇죠. 곤란하다 혹은 난해. 난해하다. 예. 그리고 우리 수능 같은데 그 매번 시험 치고 나면 가장 얘기 많이 나오는 게 뭘까요? 킬러 문학은? 아니 그거 말고 난이도라는 말 네네네, 나오죠. 난이도. 예. 그게 난이 어려움, difficult고 e는 easy가 되겠죠. 쉬울 이자. 예. 그래서 그 시험이 어려웠는지 혹은 쉬웠는지의 정도 이게 바로 난이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발음이 한, 요거는 탄, 탄, 난. 난. 그래서 앞에 초성 부분은 다르지만 나머지 부분은 다 같죠. 그래서 네. 발음으로서도 얘는 하나의 가족이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단어를 알 수 있죠. 참고로 요 탄 같은 경우 요건 조금 특이하죠. 입구자가 들어가죠. 예, 네. 요것도 이제 우리가 탄신이나 감탄하는 탄자랑 통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도 중국 옛날 발음이 샨, 탄, 난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 발음이랑 거의 비슷하지 않나요? 한, 탄, 난이니까. 네. 그런데 요 앞부분이 중국 쪽 발음인데 우리 발음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옛날 원래 발음이 상당히 가깝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부분 동사가 중요한 만큼 우리가 동사 관련된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동사와 비스무리한 만큼 거의 중요하다라고 해서 가져왔는데 조동사 이건 뭘까요? 도울 줬죠. 예, 영어로 뭐 to help 이런 뜻이죠. 예. 네. 그렇다는 얘기는 동사를 돕는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준동사는 뭘까요? 동사에 준한다. 그렇죠. 같은 급이다라는 거죠. 같다기보다는 약간 낮지만 거의 비슷하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준동사에는 아까 말씀하신 투부정사,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 여기로 가면서 우리가 영어가 어려워지는 거죠. 예, 우리 말에는 약간 뭐 부정사라든가 분사라는 개념이 확실히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동사는 말씀드리는 것처럼 동사를 돕는 품사. 이 조와 관련된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우리 결혼식 할 때 부조. 그렇죠. 그게 어떻게 네. 보면 이제 그 뭐 상이나 이런 어려움을 당한 분에게 도움을 드리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게 도울 조자가 들어갑니다. 아시겠죠? 네. 동사를 돕는구나. 그리고 어떤 것이 동사를 도울까? 이제 보시면 이거 볼게요. can이라고 되어 있죠. 네. 예를 들면 speak라고 하는 말한다는 동사가 있는데 그걸 좀 돕고 싶어요. 그래서 앞에다가 can을 붙여봐요. can speak. 그러면 어떤 의미가 되죠? 말할 수 있다. 그렇죠. 말한다라고 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할 수 있다. 어떤 가능성을 can을 붙임으로써 도와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will을 넣어볼게요. will speak. 말할 것이다. 그렇죠. 이것도 말한다라고 하는 것에 뭐뭐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더 보태서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조동사인데 재밌는 거는 be 동사도 조동사래요. 그렇네요. 예, 네. be 동사도 조동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이게 현재에 해당하는 이제 can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can speak 아까 그런 것처럼 근데 이 과거형도 있는 거죠. 그래서 can은 could가 되고 may는 might. 아까 will은 뭐가 될까요? would가 되는 네. 것이죠. 예, 이런 식으로 조동사는 현재형과 과거형이 있다. 이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동사 몇 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will,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 그래서 will you
marry me. me. 그렇죠. 지금 프로포즈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이제 그런 의지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여성분한테 이제 얘기해요. 근데 최근에는 뭐 예전에도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여성이 남성한테도 프로포즈를 will you marry me 하는 경우도 있긴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예. 누가든 상관은 없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작은 글자지만 shall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will이랑 비슷한데 그래서 you shall be free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당신은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음. 예, will도 되고 shall도 되고 근데 약간의 어감이 조금 다르긴 하죠. 네. will과 shall과 어떤 게 약간 다를까요? will과 shall이. shall은 약간 뭐뭐 해도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갈까요? 여튼 이제 그런 차이점이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will 같은 것, shall 같은 것이 이제 동사를 돕는 조동사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엔 이제 조동사를 이제 마치고 준동사. 준동사는 이 준자가 되게 중요해요. 예, 준. 그래서 보면 아까 뭐뭐 준한다. 그래서 예를 든 게 가지고 온 게 이겁니다. 옛 대통령의 준하는 예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어떤 뜻이죠? 대통령의 준하는. 그럼 그 사람이 대통령은 아닌 거죠. 네, 그죠? 아니지만 그의 버금 그죠? 예를 네. 들면 만약에 국무총리,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프랑스에 갔어요. 프랑스에 갔는데 대통령이 받는 그런 의례라던가 예우를 받는 거죠. 그런 의전을 받는다는 그렇죠. 거죠. 예, 네. 그렇죠. 의전을 받는데 대통령은 아니지만 대통령급의 아주 해당하는 성대한 그런 걸 받을 때 그 우리 준이라고 하는 단어를 네. 붙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아니지만 거의 그 급에 가깝다. 그래서 동사에 준하는 품사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부정사가 있고 예, 동명사가 있고 분사가 있고 이제 우리를 괴롭게 하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 준동사의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비한정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하품이 나오십니까? 아니요, 지금 예, 밤이어서 네. 그렇습니다. 비한정동사. 그래서 한정동사라는 게 있다는 얘기겠죠. 예, 네. 비한정동사니까. 그럼 이 한정동사 이제부터 머리가 아파집니다. 한정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뭐 제한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한계가 있는. 예, 예를 들면 일요일 한정이라고 만약에 쳐봅시다. 네, 일요일만 이 마트가 있는데 마트에서 50% 세일인데 일요일 한정이다. 그러면 토요일에 가면 어떻게 되죠? 세일이 아니죠? 그렇죠. 월요일에 가면 아니죠? 일요일에 가면 맞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일요일에 가겠죠. 그럼 미어 터지겠죠. 그만큼 이 한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일요일만이라는 거 쉽게 말하면 일요일만 이제 그 네. 혜택을 받는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하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세일의 영향은 언제? 일요일에만. 일요일에만. 네. 그래서 영향을 받는다는 걸로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한정동사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I come 이라고 할 때 그냥 별 문제 없죠. 네. 근데 만약 he come이라고 하면 맞을까요? 틀릴까요? S를 안 틀리죠. 썼다. 네. 왜 틀릴까? 3인칭 단수의 경우는 네. 그렇죠. S를 붙여요. S를 붙이죠. 그 얘기는 he의 영향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come이라고. 받았죠.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이 경우도 S를 안 붙였잖아요. 네. 안 붙인 것도 I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I want to speak English에서 이 speak에 집중해서 봅시다. I인데 그냥 speak예요. 근데 she죠. 네. she인데 want에서는 영향을 받아서 S가 붙었죠. 네. 근데 여기는 speak에 S 붙었을까요? 안 붙었을까요? 그냥 안 붙어. 그렇죠. 이 주어의 영향을 안 안 받았죠. 복수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수일 때도 영향을 안 받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to 다음에 speak는 원형을 쓰는 거예요. 네. 그거에 비해서 원래 요 일반 동사, 본동사라고 하죠. 본동사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다 영향을 받고 있어요. 쉬기 때문에 S가 오고 있고, 그렇죠? 예. 데이기 때문에 S가 안 오는 거죠. 이해되죠? 그래서 그러면 한정동사는 영향을 받는 동사다. 본동사들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그래서 주어가 단수인가 복수인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그렇죠? he가 단수니까 이렇게 되고 they니까 S가 안 붙죠. 영향을 네. 받는 거. 그 다음에 시제에 의해서도 본동사는 영향을 받아요. 예를 들면 현재일 때 동사의 모양이 S가 붙죠. 근데 과거일 때 come이 아니라 came이 됐죠. 이거는 영향을 받은 거죠. 과거라고 하는 시제의 영향을 받은 거죠. 주어의 영향이라기보다는. 그 다음에 will, 그쵸? 이건 미래죠. 미래니까 will comes도 안 되고 will came도 안 되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제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they will want to speak, 여기 미래죠. 네. 근데 영향을 전혀 안 받았죠. 그쵸. 그런 것처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비한정 동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 동사.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영향을 받지 않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 부정사, 이제 흥미로운 거는 이 부정사라는 말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불한정 동사에서 왔어요. 그래서 주어나 시제의 영향 혹은 한정을 받지 않는다. 여기 보면 투부정사인데 다 받지 않잖아요. 원형이 쓰이죠. 그래서 원래 불한정사인데 이제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길잖아요. 너무 길기 때문에 줄여서 부정사. 근데 그래서 이제 어떤 오해가 나왔냐면 우리 긍정부정이라고 할 때 부정도 들어보셨죠? 네. 한자가 다릅니다. 긍정부정할 때는 이 부정이어서 이거는 한정을 받지 않는, 영향을 받지 않는 품사인데 요 긍정부정의 부정은 랑 다른 한자죠. 오히려 이 긍정부정의 부정사는 뭐가 있을까요? no. not 이런 거예요. 네. 이게 부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글로만 보면 이게 부정 똑같죠.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사가 긍정부정의 부정이 아니다 라는 걸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네. 한정을 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동명사는 좀 쉬워요. 그래서 동사의 원형이 ing를 붙여서 동사와 명사 기능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하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말로도 생각을 해보면 훨씬 쉽습니다. 우리 읽는다라는 동사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읽기라는 말도 있죠. 그쵸. 뭐 쓰기, 뭐 말하기, 뭐뭐와 기를 붙이면 여기 보면 동사적인 느낌도 있고 명사적인 느낌도 있죠. 우리 말에도 동명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 말에서는 동명사라고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영문법에서는 이거를 더 뚜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read만 해도 이제 동사인데 ing를 붙이면 뭐가 될까요? 이 자체가 읽기가 되겠죠. 네. 아니면 독서라고도 볼 수 있겠죠.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읽기는 혹은 읽는 것은 혹은 독서는 is very important, 매우 중요하다. 근데 여기다가 그냥 read만 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동사니까. 뭔가 명사적인 걸로 써야 되죠. 여기 네. 명사 자리니까. 네네. 그래서 ing를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읽어 주실까요? She likes reading detective stories. 해석하면? 그녀는 추리소설, 탐정소설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죠. 김쌤도 예전엔 어렸을 때 탐정소설 읽는 거 좋아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셜록 홈즈를 되게 좋아해서 영국에 갔을 때 베이커 거리에 있는 셜록 홈즈 박물관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제 한번 꼭 데려가죠. 근데 그 입장료가 비싸가지고 그냥 나왔어요. 입장료도 그냥 뒤에 건물만 봐도 되겠죠? 저는 영국 가면 이제 그런 데나 에비로드, 비틀즈 그 앨범에 자켓에 있는 그 비틀즈 멤버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아시죠? 거리. 네. 건널목 네. 거기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도 다시 돌아가면 여기 목적어 자리죠. 네. 뭐뭇을 좋아한다니까 목적어 자리에도 명사가 와야 되는데 그냥 read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명사 스타일이 와야 되겠죠. 그래서 ing를 붙였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조금 어려운데 I was ashamed of having asked a stupid question like that. 어떤 뜻일까요? 나는 좀 부끄러웠다. 그죠? 네. 그래서 그거랑 같은 좀 멍청한 질문. 그죠. 멍청한 질문을 이제 질문했던 것에 네. 대해서 부끄러웠다. 그렇죠. 여기도 보면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전치사의 목적어. 네. 그렇죠. 네. 전치사의 목적어는 뭐가 온다? 명사가 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have가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뭔가 명사 틱하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ing를 붙인 겁니다. having이라고 된 겁니다. 얘도죠. 이게 동명사다.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동명사가 필요한 거는 어떤 자리인데 동사적인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 자리가 명사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일 때 그 동사를 명사적으로 바꾼 것, 바꿔서 사용하는 것이 동명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상당히 어렵게 생각하는 게 분사라고 하는 개념.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죠? 분사. 네. 분사부터 영어를 놓은 친구들도 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여기 보면 분사는 이 말이 약간 설명해 주고 있어요. participle. 여기 보면 part가 뭘까요? 부분? 네. 부분이 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부분만 사용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보면 여기 밑에 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The boy who opened the door looked at me 이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 좀 길죠? 네. Who opened the door 기니까 약간 이 부분만 썼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who를 없애고 opening the door 이래도 말이 되는 것이죠. 근데 대신 ing를 붙여서 훨씬 간단하게 만든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도 보면 I received a letter which was written in Korean 이렇게 됐죠. 네. which was 이렇게 다 썼는데 얘를 싹 생략을 해버린 거예요. 생략하고 I received a letter written in Korean 말은 되죠. 네네. 그래서 어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이 부분만 썼다 해서 분사다라고 우선은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다시 이제 정식으로 보면 여기 보면 이제 현재 분사는 이제 ing 형태가 동사랑 좀 비슷하죠. 네. 그리고 완료 분사는 having written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 여기는 능동 수동은 이제 being written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자동사일 때는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사는 인피니티브는 이제 부정사입니다. 투부정사 할 때 부정사와 마찬가지로 비한정 동사의 일종으로 그 기능에 있어서 목적어 보호를 취하는 등 동사의 기능을 가지면서 이제 엄청 이제 중요한 건 분사의 중요한 거는 형용사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아까 동명사에서는 무슨 기능을 했죠? 동사인데 명사의 기능을 했죠. 네. 근데 분사는 차이점이 형용사의 기능을 한다. 그래서 왜 만들었을까? 그래서 보면 동사의 형용사화라고 볼 수 있는데 왜 만들었을까 생각해 보면 형용사를 다 계속 만들 수가 없고 어떤 움직임이 있는 형용사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유리창이 있는데 누가 공을 던져서 깨졌어요. 근데 형용사를 따로 만들긴 애매해. 네. 근데 그럼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게 더 경제적일 수 있겠죠. 그래서 깨트린다는 게 브레이크가 된다고 하면 네. 그거를 형용사로 broken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broken window라고 하면 훨씬 경제적이죠. 따로 형용사를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broken은 뭔가 동사적인 느낌도 있잖아요. 깨지는 그쵸? 그때 그 주인은 좀 가슴이 아프겠죠. 진짜 마음이 브로큰이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sleeping, 자고 있는데 다른 형용사를 만드는 것보다 자고 있는이라고 할 때 sleep이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가 재활용하는 것처럼 활용을 하는 거죠. ing를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고 있는 아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 A child sleeping in the cradle. 어떤 차이가 있죠? 위아래 문장에서. 밑에는 좀 더 요람 안에서라고 좀 설명하는. 그리고 또 슬리핑의 어떤 자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네, 위에는 형용사의 자리고. 명사 앞에 있죠. 네네, 명사. 근데 얘는 명사 뒤에 있죠. 네네. 아까 명사 앞에 있는 거를 한자로 어려운 한자로 뭐라 했죠? 전치. 예, 요거는 전치 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이 child를 앞에서 수식하는 것. 그럼 얘는 지금 뒤에서 수식하고 있죠. 후치 수식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후치 수식인 거예요. 그러면 왜 얘는 앞에서 수식하고 얘는 뒤에서 수식했을까? 지금 이 후치 수식 같은 경우는 좀 이게 뭔가 긴 느낌이 드는데요. 예, 그 보시면 차이점이 여기 또 다른 게 inner cradle이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들어갔어요. 네. 예, 근데 만약에 여기 들어간다고 하면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러면 뭔가 문장이 꼬이는 것 같기도 하고 되게 헷갈리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구 같은 뭔가 붙어 있는 말들이 있을 때는 이 꾸미는 말이 뒤로 넘어가 줍니다. 차라리. 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a child 어떤 아이냐면 sleeping in a cradle 요람 안에서. 그래서 뒤에 어떤 다른 붙어 있는 잡다한 것이 있을 때 뒤로 넘어가는구나. 근데 우리말에서는 이런 말은 없죠. 후치하는 건 없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어렵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에는 후치 수식이라는 말이 있어. 우리말에는 이해되죠? 그래서 broken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broken picture 깨진 그림인데 여기도 전치사구가 있죠. 네. 그러니까 broken이 뒤로 명사 뒤로 나간 거예요. 그래서 the picture broken by your sister. 근데 이제 조금 더 보태자면 which is 뭐 이렇게 안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그냥 그런 거 빼고도 broken이 뒤로 그냥 가면 됩니다. 이제 이럴 땐 후치 수식이 된다.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우리말에서는 망가진 그림, 너희 누이에 의해 망가진 그림 똑같죠. 예,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뒤로 가야 된다. 이 영어의 우리 말과의 차이점. 여기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여기 뭘까요? Quiet Night라고 보이죠? 네. 예, 이게 영어예요. 이제 조용한 밤이라 뜻이죠. 근데 이 밑에는 프랑스어인데 nuit tranquille이라는 겁니다. 이게 nuit가 밤이고요. tranquille이 조용하다는 결국 같은 뜻이죠. 네. 근데 지금 명사가 어순이 다르죠. 네네. 프랑스어는 명사가 앞에 왔죠. 네. 그래서 프랑스어는 후치 수식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프랑스어는 밤, 그 고요함 이렇게 조금 더 문학적이지 않나요? 후치 수식이 위에 거는 그냥 고요한 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느낌이 약간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사구문 어렵죠. 예. 근데 분사구문도 쉽게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쓰고 싶어서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The boy who opened the window looked at me 라고 하면 이 길잖아요. 네. 약간 문어투 같기도 하고. 네네. 그래서 그냥 이거를 who 없애고 그냥 ing를 그냥 붙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The boy opening the door looked at me 훨씬 편하죠. 그리고 의미를 봐도 문을 연 소년이 나를 향해 보았다 이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문을 열고 있던 혹은 뭐 열면서 라고 해서 조금 더 움직임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네요. 그렇죠. 문을 열고 있는 장면 약간 더 동영상 같은 느낌이죠. 그 아이가 그렇게 문을 열면서 이제 보고 있다. 좀 뭔가 더 자연스러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썼지만 뭐뭐 하면서. 네.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 문을 열면서 이런 말 우리말에 쓰죠. 네. 일본어에서는 그건 나가라라고 하는데 뭐뭐 나가라. 뭐 그게 어떤 동시에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 문을 여는 상황과 그 아이가 문을 여는 상황과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는 게 동시에 거의 겹쳐지는 겁니다. 그럴 때는 ing를 쓰는 게 훨씬 더 생동감이 있고 어떤 동적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사를 쓰면 훨씬 더 간단해진다라는 겁니다. 간단해진다. 그리고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우리말 먼저 볼게요. 과자도 먹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 밤을 즐겁게 보냈어. 과자를 먹으면 행복하겠죠? 건강에는 좋지 않죠. 예, 예. 네. 근데 이제 친구랑 어느 날 이제 과자도 먹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상당히 움직임이 있는 느낌이죠. 네. 그래서 eating cookies and listening to the radio. 예. 과자도 먹고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면서 이게 약간 동적인 거기 때문에 몸을 하면서 뭐뭐 나가라 이렇게 되면서 우리는 좋은 밤을 가졌어. 이런 훨씬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사 구문이라는 게 어떤 간단하게 되면서 어떤 움직임을 뭔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가정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정 보면 어떤 것이죠? 뭔가 내가 예상하고 추측? 그렇죠. 네. 예, 임시로 정한다라는 거예요. 네네. 가짜로 정한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날씨가 개이면 등산하자라고 했을 때 영어로 바꾸면 뭐가 들어갈까요? 맨 앞에? if. 그렇지, if가 들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그 소설을 내가 썼다면 노벨상을 탔을 텐데 이런 말이 있죠. 네. 여기도 if가 들어가겠죠. 네. 근데 이 두 우리말로 봤을 때 차이점이 뭘까요? 뒤에 거는 과거?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네네. 자, 날씨가 개면 등산하자는 날씨가 개일 수도 있고 안 개일 수도 있죠. 네네. 이거는 가능할 수도 있어요. 네네. 근데 누군가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네. 그 소설을 내가 썼다면 노벨상을 탔을 텐데는 약간 불가능한 느낌이 더 있죠. 그렇죠. 아니면 그렇군요. 뭐 내가 새라면 하늘을 날 수 있을 텐데. 그건 진짜 불가능하죠. 네. 예, 예. 그런 때도 우리말에서도 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어에서도 if를 써요. 근데 그 차이점이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은 조건절이라고 하고요. 네. 불가능한 경우는 가정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if I had written the novel, I would have won a Nobel Prize. 이거는 제가 파파고에서 영작을 한 겁니다. 이거를 그대로. 그때 if가 나오고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되겠죠. 뭐뭐 했다면. 그래서 가정법은 한마디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가정법, 이제 과거 혹은 과거 완료고 가능하면 조건절이다. 참고로 이 거짓 가짜는 요 글자가 있는데 약간 언덕의 약간 뒷부분 같은 데서 몰래 뭔가 물건을 서로 손이 두 개가 있죠. 네. 몰래 뭔가 물건을 예를 들면 무슨 야시장 같은 데서 물건을 몰래 주고받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럴 때 예를 들면 롤렉스 시계다. 짝퉁. 비싸죠. 예, 네네. 근데 그런 싸게 샀다라고 했을 때 그게 가짜일 확률이 많죠. 가품.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가짜로 된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죠. 가짜로 된 물건, 요게 물건인데 요게 네. 어떤 언덕이에요. 그래서 언덕 뒤에서 몰래 주고받는. 그래서 이거는 가짜일 확률이 많다. 그래서 네. 거짓 가짜. 그래서 용례로는 가건물. 네. 그죠. 임시 건물. 그렇죠. 네. 임시로 만든, 그게 정식 건물은 아니죠. 네. 여기서 보면 이게 날씨가 개이면 썼다면 이게 다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을 if라고 한다. if가 그렇게 쓰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한자 교과서 용어들을 쭉 봤는데 어떠셨을까요? 네. 예전에 알았던 그 영어 어떤 용어들에 대해서 네. 한자와 또 때로는 그 영어를 통해서 하니까 훨씬 이게 조금 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느낌이었어요. 그렇죠. 조금 네. 문법 용어 플러스
훨씬 더 뭔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훨씬 다가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분사라던가 뭐 가정법 이렇게 본 것처럼. 네. 그래서 예. 한참 오래전에 공부했던 그 다시 지각동사, 뭐 사역동사 다시 좀 그렇죠. 환기시키는 그런 네, 시간이었네요. 그렇죠. 한글로만 봤을 때 네. 뭐 지각, 사역 이렇게 보는 것보다 한자 용어를 알고 봤을 때 지각은 보는, 투시, 그리고 사역은 뭐 메이크, 만든다, 뭐 이런 거를 알고 보니까 훨씬 더 구체적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다시 고등학교 들어간다면은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영어를 공부했던 훨씬 점수가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싶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직은 아니죠. 현재 학생인 친구들이 있으면 이 수업을 통해서 이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